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을 강의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지원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활동들이 소방활동 등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소방활동이라는 게 있었고, 그죠? 또 지원활동, 그리고 얘가 있었죠. 맞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소방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에는 이제 이런 거 있죠.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 조사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소방활동만 일을 하는 건 아니라 그러죠. 소방활동만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소방이 이 외에 지원활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본 거예요. 얘. 소방지원활동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세 개 다 청, 본, 서가하는 거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의 활동, 이런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유관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 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얘네들이 부담을 해야죠. 소방지원활동에는 화재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제설 등 지원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3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틀린 걸로 찾아주셔야 되죠. 얘는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이 지원활동의 종류에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있죠. 맞습니까? 산불에 대한 게 있어요. 산불에 대한 거. 그리고 자연재해. 그래서 급수라던가, 그죠? 제설이라던가, 배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집회 공연, 근접대기 지원활동. 맞습니까? 그래서 해설을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거. 다 지원이었죠. 다 지원. 맞죠? 무슨 지원. 그리고 군경에 대한 훈련. 지원 들어가 있었고. 맞나요? 그리고 방송 제작 촬영. 지원. 그리고 요거. 이게 조금 특이하다. 요거는 이제 지원이 아니고 조치라고 들어가 있었다. 맞습니까? 오작동. 됐나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게 지원활동 중에 나머지는 다 무슨 지원이 들어가지만 얘는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자, 3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방지원활동에는 화재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들어가 있죠. 그죠? 2번 소방지원활동에는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조명 공급. 이거는 지원활동이 아니죠. 맞죠? 잘못된 거죠. 요게 잘못된 겁니다. X.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맞죠? 네 번째, 유관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생활안전활동의 종류도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원활동에 대한 내용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뒤에 가보면 생활안전활동도 나와 있을 거다. 33번.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지,
그죠?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복리증진인데 복지증진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다음 중 소방 지원 활동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지원. 그러니까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지원. 요것도 아까 보면은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군경, 훈련, 지원. 들어가 있었죠?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 대기 등 지원. 맞습니까? 오작동 신고에 따른 지원. 맞나요? 그래서 몇 번이다 우리? 4번이다 4번.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33번에 이것도 이제 복리증진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복지증진이 아니고 복리증진. 자 34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것은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조명이 공급지원활동. 그러니까 조명 공급지원활동.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조명 공급지원활동. 맞죠? 조명 공급지원활동.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송. 딱 봐도 여러분들 벌써 생활안전활동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도 이런 문제였죠. 그죠?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34번에 가보면 제가 해설에다가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는데 얘는 의무다. 맞나요? 얘는 의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이런 거. 근데 얘가 이제 그냥 고드름 나무가 아니고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북락, 붕괴나 낙화. 아셨죠? 얘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제거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벌. 포획이나 퇴치 활동. 맞습니까? 또 뭐 있었어요? 끼임 고립. 구조하는 거죠. 끼임 고립에 대한 거 들어가 있었고, 단전 사고. 전원 공급. 그죠? 그래서 아닌 걸 찾아라라고 하면은 요거. 생활안전활동을 골라주시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골라보십시오.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것은 그랬죠?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서 4번이죠. 4번. 죄송합니다. 4번. 4번으로 바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요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팅만 잘 해두셨으면 대부분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본부장 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교육 훈련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럼 안전교육 훈련은 일반인한테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 미성년자한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 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 유아, 학교 학생,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고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최근에도 한번 요 대상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몇 번이에요? 이거 37번입니다. 그럼 이건 안전교육이 아니죠. 그죠? 얘는 뭐예요? 소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받는 거야, 여러분들? 훈련이죠. 그죠? 누가? 현직 공무원들. 맞나요? 근데 현장 지휘훈련은 지휘관들만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에 해당하는 계급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누구였어요? 위, 경, 령, 정. 그죠? 중감은 너무 높죠. 그죠?
중값은 너무 높고 따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2년에 한 번 한다. 2년에 한 번. 소방 공무원들 받는 거죠. 그리고 몇 주 이상? 2주 이상 하더라. 맞습니까? 근데 소방 교육 훈련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화재 진압 훈련 있었죠? 맞나요? 또 인명구조 훈련. 그죠? 또 이제 응급에 대한 응급처치 훈련. 맞습니까? 그리고 인명대피 훈련. 그리고 지금 나오는 현장 지휘 훈련.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진압 업무, 구조 업무, 구급 업무, 여기는 모든. 그리고 의무와 의용은 무조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현장 지휘는 위경령정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교육사 내용이네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응시자격심사위원은 제가 3, 3 뭐라 그랬죠? 출제위원, 채점위원, 채점위원이 제일 많아야 된다. 청장은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세 번째, 청장은 소방 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죠? 그 시험 무효고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정지, 응시자격 정지. 그죠? 네 번째, 청장은 소방 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심사 출제 채점을 위하여 소방 경 이상의 소방 공무원을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숨어있는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소방 경 이상이 아니고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소방 위 이상이다. 위 이상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가 보면 여기 소방 위다, 위. 예전에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시행령 제7조의 5 내용을 넣어놨어요. 시험위원 등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한번 꼭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밑줄 다 쳐놨으니까. 아셨죠?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아, 그렇구나.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얘가 이제 4번이다. 다음 39번. 안전교육사 응시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응시자격은 우리가 135가 있다 그랬어요. 135. 맞습니까? 그래서 135에 1 여기다 적을게요. 기사. 그죠? 3, 5 산업기사. 이런 것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1급, 2급 응급구조사나 또는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안전관리자. 그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안전관리자.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2급에 관련된 것들이 3년이었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간호사가 여기 특이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육교사,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맞나요? 나올 만한 것들이 이런 것들은 꼭 보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짜리에는 의용밖에 없다. 그리고 경력 필요 없이 무조건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어린이집 원장이거나 맞죠? 그리고 소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격증인 기술사를 가지고 있거나 관리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특급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등등등등. 이 정도 경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다?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응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갔을 때 3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 2주는 제가 한번 보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 들어가 있다고 2주. 그리고 간호사 1년, 2급 응급구조사가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3년이라 했죠. 방금 했잖아요. 그죠? 다음 40번.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청, 본, 서, 안전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한 명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요 서, 가장 작은 곳. 그리고 안전원에 갔을 때 여기 본원이 아니고 만일 이게 시도지부다? 그럼 한 명이라 그랬죠. 나머지는 다 몇 명이다? 2명씩이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일단 3번이고 학교에 배치합니까? 안 합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잘 보셔라. 그리고 기술원 나오면 이것도 2명. 기술원도 2명.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술원 2명. 그래서 해설집 여러분들 옆에다 두시고 꼭 한 번씩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1번.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거. 그럼 여기 갔을 때 본부, 의용소방대, 산업기술원, 안전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본부, 그죠? 배치하죠? 배치하죠? 의용소방대에 왜 배치를 합니까? 맞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 배치해야 되는 기관에 의용소방대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죠. 42번. 요거는 약간 이제 소방학개론하고 겹치는 부분이다. 근데 이게 원래 법에 있는 내용인데 학개론에서 나오는 것 뿐이죠. 그죠? 원래는 법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소방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3개가 있다. 발화, 훈련, 해제, 경계.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언제 발령했을 때 이 신호인지,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신호를 내는지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땐 발화 신호, 훈련이 필요할 땐 훈련 신호, 활동이 필요 없다, 해제 신호, 그죠? 그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에는 경계, 그죠? 경발, 해, 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그쵸? 그래서 경계라고 제가 예전에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43번. 사이렌으로 신호하는 경우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신호를 타종으로도 할 수 있고 사이렌을 올릴 수도 있다.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 경발, 해, 훈 순으로 경계, 발화, 해제, 훈련 요 순으로 종은 몇 번 치고 사이렌은 몇 번 울리고 그죠? 이런 거 있다 그랬죠. 타종은 1타, 연이타. 맞습니까? 경계 신호일 땐 발화 신호는 난타. 그죠? 해제 신호는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 반복.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 반복. 그죠? 훈련 신호는요. 연 3타. 들어가 있더라. 그죠? 자, 그리고 사이렌 신호에 대한 경계 신호도 들어가 있었죠. 뭐라고 들어가 있었냐면 5초 간격에 30초씩 3회. 이렇게만 적을게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이제는 저는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안 외웠나요?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여러분들 못 쓰는지 알죠? 네. 알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1분간 1회. 여긴 간격이 없었죠. 그렇죠? 여기는 10초에 11.3이었죠. 11.3. 맞습니까? 1분에 3회. 맞나요? 그래서 요 내용들 꼭 정리를 해 두셔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사이렌만 물어본 거 사이렌. 해제 1분간 1회. 훈련 신호가 지금 1분씩 3회인데 지금 간격이 없죠. 잘못됐죠, 여기.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고. 2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인데 그냥 1분씩 3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뭐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통풍대라던가 얘도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깃발 3가지 이게 가능한데 다 같이도 그러니까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맞습니까? 그리고 비상 소집 시에는 훈련 신호를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맞죠? 자, 그래서 44번 문제가 보면 그 내용이에요.
경계신호 방금 했던 거 발화신호 타종 다 들어가 있죠. 훈련신호는 비상소집시 사용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정답 몇 번? 4번. 됐죠? 그리고 45번 한번 볼까요? 자, 46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그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화재 등의 통지라고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 있었습니까? 화재 현장 구조 구급이 필요하고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본부장 서장, 본부나 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이나 소독 이런 작업을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줘라. 그래서 그 신고를 해야 되는 장소, 본서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장소 어디 들어가 있었습니까? 시작.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이게 밀집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랑 어떻다?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장 들어가고 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장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시도조례. 그 밖에 시도조례. 그럼 지금 없는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여기 갔을 때 나머진 다 있죠. 그죠? 근데 요게 없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만일 통지를 안 하고 작업을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과태료 얼마? 20. 그죠? 과태료 20.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맞나요? 그래서 아파트는 따로 들어가지 않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47번 소방자동차 우선통행과 긴급통행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을 할 때 출동을 할 때 방해하면 안 되죠. 이거 다 포함입니다. 이거 제외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외 아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우선통행의 내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우선통행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우선통행에 대한 내용은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랬죠. 도로교통법. 실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진압 및 구조구급을 할 때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사이렌. 그죠? 이거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귀 아니다. 복귀할 땐 못 울린다.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할 때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지 않는 도로 빈터, 무리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긴급통행. 뒤에 가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법 조항을 다 넣어놨어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법 조항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내용에 가보면 48번이죠. 그죠? 뭐가 나오냐면 전용구역 나오네요. 그럼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건축법상 모든 아파트는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다. 아니죠.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하고요. 기숙사가 나오면 이거 나오죠. 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건 방해행위가 아니죠. 부설주차장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3번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문자 백색. 오케이.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과 후면에 자동차 전용구역을 각각 한 개소 이상 예외 없이가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 없이란 말이 틀렸다. 그래서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하면 각 동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용구역 내용이 되게 많아요. 법에 가보면 시행령 제7조 12부터 시행령 제7조 14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십시오. 꼭이야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서 제가 해설에 들어간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여러분들 제가 넣어놨으니까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요 B급 있죠. B급. 예전에 문제로도 제가 많이 냈었는데 두께는 30, 간격은 50.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죠. 맞나요? 됐습니다. 자, 49번. 그리고 50번. 이 두 가지. 소방활동구역에 대한 문제네요. 그럼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설정합니까? 대장이 설정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나 소방활동할 거니까 관련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누구? 문제로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소유자, 관리자, 전미자.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전가수통교 플러스 전가수통교, 제가 전가수통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들어올 수 있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적 건물은 못 들어오죠.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야, 우리 건물은 불 안 났는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100만 원, 그쵸? 과태료까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그 이외에 또 누구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의사, 간호사, 구조구급, 업무 필요한 사람. 대표적으로 의사, 간호사 들어올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구 들어올 수 있습니까? 수사 업무하는 사람. 그리고 취재 인력, 보도 업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들어올 수 있었죠. 추가적으로. 맞죠? 그 외에는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50번. 소방활동구역 출입자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마찬가지. 의사, 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 업무. 전가수통교. 이거 못 들어온다. 왜냐면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전가수통교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됐죠? 51번.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이 하는 소방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계인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인명구조, 소화작업 해야죠. 그죠? 야, 소방활동구역 설정을 왜 관계인이 해? 맞잖아요. 누가 해요? 소방대장이 한다니까요.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그죠? 문제 자체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뒤에 나오는 5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명령부터.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